당연하다고 넘어가야 돼. 당연히 증명이 되는 애들. 알겠습니까? 당연히 증명된 애들은 저기는 별로 없네. 몇 개만 적어볼게요. 당연한 애들. 이쪽부터 적어도 당연한 애들. 절대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건 당연한 애들 우리가. 절대값 x는 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나올 때 뭐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올 수가 있겠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는 부등식 풀어라 이거지. 이건 절대부등식 아니에요. 풀어라.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부등식을 풀어라는 문제는 없어.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풀어라 하면 모든 실수라 적는 거고, 부등식을 풀어라 하면 얘를 풀어라 생각을 잘해야 돼. 항상 성립하는 게 절대부등식이고 얘는 x가 0이어야 되고 y가 0이 된다. 그 이유가 절대부등식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나온 식이 지금 뭐 이거는 당연히 아닐까요? 자, 절대부등식에서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등호가 있는 것과 등호가 없는 거. 요건 조심해야 돼요. 명제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얘를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얘를 이렇게 썼어. 참이야 거짓이야. 항상 얘는 거짓입니다. 거짓이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얘는 어떻게 돼? 0보다 크겠죠? 얘는 0보다 크잖아요? 얘를 x제곱 뿔마 x 플러스 1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적었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어렵냐? 50%인데. 참이야 거짓이야? 상준은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참입니다. 얘는 참이야. 조심해야 돼. 이것이 명제에서 좀 헷갈리는 문제. 학교 선생님들도 간혹 가다가 문제를 오류를 냅니다. 이게 식이 같다 안 같다가 아니라 참이냐 거짓이냐 말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절대부등식을 쓸 때 이 식을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단 말이지. 문제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내놓은 거라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참거짓이 되냐면 명제를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니까 명제의 참거짓이 포함관계에 따라 다르겠지. 포함관계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알려진 사실이 이거야. 근데 질문은 이거야. 그러면 이거 이면이 가정이 되겠지. 당연한 말이니까. 보통은 이거 조건을 주고 하는 건데 얘는 당연한 말이잖아.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것에 대한 질문하고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럼 얘하고 얘가 포함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포함하고 있어?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 밑에가 포함해? 위에가 포함해? 0보다 크다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누가 포함하고 있겠니? 아니, 임마, 대답을 하라고, 임마. 진짜. 그래야 자기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아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크거나 같다가 포함하고 있겠지. 그러면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 되니까 얘는 참이 된다고. 이되니? 얘는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잖아.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얘는 거짓이라고요.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음. 이 식은 꽤 많이 나온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식이지. 그럼 얘에 대한 절대부등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뭡니까 지금 ab, bc, ca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 여기까지 되시죠? 요 식 하나 2차 식에 대해서는 요거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요놈이 하나 있네. 요놈 얘는 뭐지 얘? 몰라? 모른다 그래. 요거는 넘어가서 완전 제곱식 두 개를 만드는 거고 요 식에다가 뭘 더한 거야? 여기다는 EAB, BCCA를 더해서 만든 겁니다. 요 식에다가 EAB, BCCA 양변을 더해서 만든 거야. 이해되시죠? 여기는 곱셈공식 변형 쪽에서도 한옥씩 등장합니다. 그건 뭐야? 최소값, 최대값에 대한 얘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에 대한 내용은 두 개짜리. 두 개짜리는 뭐야?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왼쪽이 더 크겠죠? 자, 여기 선생님이 얘기 안 하는 것이 다 한 가지가 있어. 등호가 있는 것은 등호 성립 조건이 꽤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실제로 실전 문제 풀 때 등호 성립 조건을 가지고 답을 내버립니다. 중간 무시하고. 등호 성립 조건을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하냐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실전에서만 쓰는데 요건 센스. 등호 성립 조건을 가지고 난 답을 적었어. 맞출 확률은 50% 정도입니다. 됐습니까? 소수를 식을 써야 되는데 등호 성립 조건만 가지고 왜 부등호에 등호가 있는 것은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 끝값에 등호가 있는 끝값에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그 등호 성립 조건을 가지고 그냥 답을 추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1번은 A가 0, B가 0. 2번은 A랑 여기 있네 요거는. 얘도 당연히 등호 성립 조건이 있겠지. 잘 보세요. 얘 등호 이거 무시하고 얘하고 얘는 누가 더 커? 상식적으로 누가 더 크겠어? 왼쪽이 더 크겠지. 그렇지? 일단 왼쪽이 크겠지. 그러면 같을 수도 있냐 이거야? 왼쪽이 더 크게 보여 상식적으로는. 그럼 같을 수가 있냐 이거서 얘가 두 가지 식으로 나눕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가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랑 같은 상황이 있을 거고 이쪽 상황은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지. 그러면 이런 경우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뭘 알아야 돼? 등호 성립 조건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째야 된다? 오른쪽에서 설명했는데 뭐 A, B가 양수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등호 성립 안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소리야? A, B가 음수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희들이 안 틀려. 이거 등호 성립 조건을 잘. 이거 나오면 너희들이 당황하는 거지.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는 뭔 소리야? 원래는 크거나 같아 했던데 같다 조건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이 공부를 더 하면 아하 그럼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느냐? 없느냐? AB가 음수일 때는 그렇더라 이거야. 알겠죠? 자 절대값 증명은 절대부터 증명은 보통은 제곱을 해서 빼가지고 비교합니다. 됐습니까? 하나 더 하면 빼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더 커? 상식적으로 누가 더 크겠어? 그냥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누가 더 클 것 같아? 오른쪽이 크겠지. 오른쪽은 양수야 무조건. 왼쪽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오른쪽이 크다고. 됐어요? 그럼 등호 성립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절대부등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한 생각을 하고
누가 크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제곱에서 빼면 됩니다. 요놈 제곱에서 요놈 제곱을 빼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이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이 절대값에 대한 내용은 뭐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이거랑 바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거랑 연관성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큰데 같을 수가 있지. 어떨 때 같아? x가 양수일 때 같아. x가 음수이면 다릅니다.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들어간 거야. x가 양수일 때 같아. 0일 때는 생각해 보는 거고.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일 때 같고 음수일 때 다릅니다. 맞나요? 음수일 때가 이쪽이 더 크다고. 부호가 다르면 얘가 부호가 다르면 둘이 절대값 더할 거 아니야. 얘네들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자 요것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대수적인 절대부등식이야. 여기 얘기하는 것은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한 것은 설명을 안 했고 이건 2차 부등식 때 했으니까.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야. 산술기하 조합평균입니다. 조합평균 너희들이 모를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합평균은 설명해 줄게. 조합평균은 역수의 평균의 역수야. 뭐라고? 역수의 평균의 역수. 자, 평균이라 하면 우리가 그냥 평균이라 하는 것은 산술평균을 말하고 있어. 산술이란 말은 덧셈적인 이런 뜻이야. 덧셈적인 평균이야. 알겠습니까? 실은 평균의 뜻은 광범위한 뜻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알겠나요? 평균의 뜻은 조금 어려운 건 한데 A 연산 A, B의 연산의 평균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 연산 B를 한 개에 M 연산 M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니? 이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평균의 뜻이야. 근데 그 중에 우리 뭐만 주고 쓰고 있어? 뭘 써 지금? 덧셈하고 곱셈만 쓰고 있다고. 덧셈 평균이 산술평균. 여기다 더하기 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해? 곱셈적인 평균을 쓴다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돼? 그럼 3개도 가능하겠지? 3개짜리도 덧셈짜리 평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M 더하기 M 더하기 M 이렇게 된다고. A 곱하기 B 곱하기 C M 곱하기 M 곱하기 M 됐니?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우리는 평균을 정리할 때 이제 M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평균적인 뜻을 갖고 있어. 알겠나요? 얘는 M의 세제곱이 A, B, C고 다시 얘를 M으로만 정리한다 하면 얘는 세제곱근 A, B, C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수원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됩니까? 지금 두 개만 쓴다고 주로 해. 조합평균은 그냥 우리가 평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대부분 산술평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균하는 것은 산술평균이요. 덧셈적인 평균입니다. 역수의 평균의 역수. 역수의 평균의 역수.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A 플러스 B분의 2AB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얘네들의 산술기하 조합평균은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많이 나올 거야. 그것은 약간 응용적인 문제에서 나올 거고 우리한테는 요 식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알겠어요? 자, 조합평균은 많이는 안 나와. 간혹 한 번씩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분모는 합으로 나왔고 분자는 곱으로 나왔어. 나는 이것이 조합평균인지 모르겠어. 뭐라고 본 게 없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분모는 합이 나왔고 분자는 곱으로 나왔는데 분모가 다항이고 분자가 단항이면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분모가 단항이고 분자가 다항인 건 쪼갤 수 있어. 분모가 다항이고 분자가 단항이면 쪼개기가 힘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하는 작업이 뭐냐면 분모 분자를 A, B로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야. 이때 뭐 한다고 얘를? 분모 분자를 A, B로 나눠버립니다. 문제를 이렇게 바꾸어서 풀 거야. 알겠니? 문제를 이렇게 바꾸어서 풀 거라고 해? 그럼 이해되니? 요것만 일단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조합평균은 공부할 때 한 번씩만 적어보고 한번 연습해보면 돼요. 어서 번듯한데 이해해야 됩니다. 역수의 평균의 역수가 조합평균이다. 이런 말이야. 얘도 그 형태로 해서 나온 거야. 따지고 보면. 자, 이거는 2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됐죠? 4개짜리 얘가 4제곱이 들어갈 거야. 알겠어요? 우리는 잘 안 나오는데 3개짜리 산술기하평균에 대해서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데 잘 안 나온다. 너희들 아마 공부하면서 아마 한 번 아니면 한두 번밖에 못 볼 겁니다. 한두 번밖에 못 볼 거고 뭐 그거 일단은 나온다는 생각이 없고 다음에 언젠가는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분의 2입니다. 요놈의 최소값 이래 나오겠지. 그럼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문제는 우리 못 푸는 문제. 못 푸는 문제. 자, 최대 최소 문제에 대한 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너희들이 봤던 최대 최소는 어떤 방법이 있었어? 봤던 최대 최소가 뭐 있었어? 2차 함수가 있지? 2차 있었어요? 이제 배우는 뭐가 있어? 산술 기하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코시가 있을 거야. 됐습니까? 엄마 알겠어? 그 다음에 뭐 판별식도 2차 부등식 형태니까 그것도 뭐 범위적인 생각인데 그 다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머지 다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다 그래프야. 알겠어요? 따지고 오면 얘도 그래프야. 그럼 식을 봤을 때 내가 봤던 어떠한 대수 식의 형태인지 그게 아닌 형태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봤던 식이 아닌 것은 다 그래프로 풀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문제는 그래프 문제가 되는 거야. 미적 쪽이 들어가는 문제. 이 그래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되니? 내가 봤던 문제가 아니면 다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미적 공부해야 풀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얘를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겠지. 이거는 얘를 산술기하로 풀 수 있습니다. 얘를 세제곱근 3으로 안 나눴네요. 3 나눠야 돼. 3 곱하기 x제곱 x분의 1 x분의 1 그래서 3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야. 알면은 이 문제에만 특징이 있어. 이 문제에 특징이 있으니까 알면 그래프를 미분해서 그래프 안 그리고도 이렇게 풀 수는 있다. 예시를 하나만 들어준 거야. 알겠죠? 거의 볼 이유가 거의 없어요. 어떤 문제지만 한 문제가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알겠죠? 예시만 이런 유의 문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2개짜리로 잘 이용하자. 2개짜리라도 2개짜리라 잘 이용하자 이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가 코시입니다. 자, 코시는 교육과정에 넣었다 뺐다 막 난리야. 알았어요? 난이도 있는 문제집에서는 코시가 많이 등장시켰어요. 코시 1단계입니다. 보통은 여기가 A, B, 요거 X, Y를 써준 이유는 보통은 X, Y는 문자이고 A, B는 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써준 이유야. 100%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제곱이 합이 보여야 되고 A, B가 만약 수이면 얘는 뭐가 돼? 1차식입니다. 뭐랑 뭐가 보여야 돼? 제곱의 합이 보여야 되고 거기에 뭐가 돼야 돼? 1차식하고의 두 개의 특징이다고.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거야. 하나를 알려주고.
제곱의 합하고 1차식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요 식을 써놓고 수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야. 내가 식을 써놓고 두 개를 만드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라고 지금 얘는 대놓고 알려줬는데 얘는 뭐야 얘는 제곱의 합이죠. 얘는 뭐야 1차식이잖아. 그럼 얘는 코시 생각해서 내가 만들 거라고. 제곱 여기는 1차 제곱. 얘로 x로 바꿉시다. 그럼 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여가 1x 더하기 1y니까 여가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 식을 적어놓고 특징 포인트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이되니? 얘는 몇 개짜리고? 3개짜리고 해? 얘가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얘는 4개짜리고. 엄마 이해됩니까? 코시에 쉬운 문제가 없네. 코시에 쉬운 문제가 없어. (1차식의) 합이 나왔어요. 제곱의 합이 나왔습니다. 제곱 아닌데요. 제곱으로 만들면 돼. 1차식의 합이 나왔고 얘는 주어졌고 얘는 질문이야.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뭘로 가자고? 코시로 가는 거라고요. 됐어요? 코시 3개짜리니까 내가 3개짜리를 적습니다. 너희들이 연습하기 전까지는 요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코시가 내가 잘 이용하기 전까지는 이렇게씩 적어놓고 얘를 맞추는 거야.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 얘가 1이 들어가면 된다고. 얘가 어디로 들어가? 얘가 1이 들어가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이 틀에 맞춰서 쓸 줄 알아야 돼. 얘를 어떻게 써야 돼? x제곱 얘는 루트 y의 제곱 얘는 루트 3g의 제곱 적었고 여기는 어떻게 x 더하기 어떻게 루트 2y a b c 루트 3g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정신 안 차려? 얘를 집어넣을 때 요거 생각하면서 적는 거라고 지금. 알았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 있어? a제곱 b제곱 c제곱 들어가는데 얘는 뭐야? 얘는 1이고 얘는 얼마야? 얼마야? 루트 2고 얘는 얼마야? 루트 3이고 그래서 얘가 1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만든다 이거 형태를. 얘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여기는 좀 코시가 어렵게 나온 거긴 한데 이게 기본 문제 약간 다음 단계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코시를 이용하는구나 라는 판단이 돼야 풀 수가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코시의 특징 하나 뭐라고? 제곱의 합하고 1차 합이 나왔을 때는 코시를 이용해서 부등식 형태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내가 이러한 어떠한 식의 틀을 가지고 만드는 연습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코시의 두 번째는 준혁 정신 차리라. 지금 우리가 하고 이 내용은 너희들이 대부분 까먹을 거야. 많이 까먹어. 여기 내용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실은 얘네들은 계속 나올 거니까 까먹으면 안 되고 산술기야 코시 쪽은 많이 까먹어. 그럼 그때 다시 공부를 할 때 됐어요? 그때 다시 공부를 하면 돼. 다시 이런 것이 있구나 지금 이해를 하고 써먹어 보고 까먹으면 다시 공부해서 또 이용을 해본다 이 말이야. 코시 문제는 갑자기 너희들이 막 수험 공부하다가 코시 문제 줘버리면 못 풀어. 어차피 못 풀어.
알았니? 그러니까 있었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대신 이게 코시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이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역수의 합이 등장합니다. 역수의 합. 역수의 합.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나타난단 말이야. 알았어? 그게 나왔을 때 코시를 이용한다는 말이야.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왔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두 개만 써봅시다. 요거이 나왔어. 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야. 여기. 루트 안으로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 루트 x분의 1의 제곱 루트 y분의 1의 제곱이야.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얘를 뭘로 써야 돼? 원래 루트로 적어야 돼.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x 더하기 y를 곱하게 되면 얘는 뭐야? 그러면 루트 x분의 1의 제곱이 루트 y분의 1의 제곱이야. 표현상. 모르겠으면 내가 바꿔. 이해 안 되면 여기다 집어넣으려 보니까 루트로 바꿔야지. 루트의 제곱을 바꿔야지. 얘도 루트의 제곱, 얘도 루트의 제곱을 바꿔야지. 그러면 a가 루트 x고 x가 루트 x분의 1이니까 곱하면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겁니다. 식이 됩니까? 그럼 뭐가 나온 거야 지금? 역수의 합하고 1차식의 합이 나왔을 때 1차의 합하고 역수의 합이 나왔을 때 코시를 이용해서 푼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두 개짜리는 코시를 써도 되고 산술기하로 풀어도 됩니다. 두 개짜리는 정신 차리라겠어. 지금 여기는 이쪽은 스님이 외우는 거라겠어. 외운다고 하는 거 이유가 뭐냐면 식의 형태를 봤을 때 나는 이걸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 공식 이용해서 그냥 푸는 거라고. 공식 이용해서 푸는 건데 문제는 식을 못 보니까 공식이 안 떠오르는 거고 이용을 못 한다 이 소리야. 뭔 말이 이해됩니까 지금? 볼 줄 알아야 쓸 수가 있어. (17번) xy가 양수입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야. 준혁아, 저씨. 또 이번에 나는 너 시험 보면 너 또 개판으로 볼 거야. 자, 이 문제는 합하고 역수합이 나왔잖아. 조금 전에 코시를 배웠으니까 코시가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얘를 가로를 풀면 산술기하러 갑니다. 얘를 가로를 풀면 산술기하러 풀어주는 거야. 가로를 풀었더니 9, 10 x분의 9y 플러스 y분의 x 이렇게 가로를 푼 거야. 가로를 풀었더니 얘네들이 나왔어. 역수의 합이 나왔어. 역수의 합 산술기야. 역수의 합은 산술기야. 그래서 얘가 2배의 루트 xy 사라지고 9 플러스 10 이렇게 푼다고. 이해됩니까? 요거 두 개를 산술기하를 써서 푼 거야. 얘 가로를 풀면 뭐가 되고? 산술기하가 쓰고 얘를 가로를 안 풀고 얘를 뭘로 이해한다? 코시로 이해를 하면 가로만 안 쳤습니다. 이거 쳐줘야 되겠네. 식을 이렇게 쓰면 이거는 코시라고요. 그럼 바로 뭐가 돼? 3 플러스 1의 제곱 16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이게 두 개짜리는 산술기하도 되고 코시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 개짜리야. 세 개짜리는 산술기하로 풀면 식이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코시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예. 1차 합, 역수합 나온 뭐라고? 뭘로 간다고? 코시로 간다고요. 루트 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 여기가 얼마야?
루트 2y 루트 y분의 루트 2 그래서 2 3 요렇게 떨어지는 거야. 자, 나는 이해를 못해. 그럼 어째? 루트로 바꿔서 하라고 했죠. 코시의 사용처에 대한 얘기만 할 뿐입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는 뭐냐면 산술기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 지금 역수의 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역수의 합은 산술기하로 풀 수도 있고 코시로 두 개 풀 수도 있습니다. 빨리 보이는 걸 푸는데 교육과정 뭐 그 책 보면 대부분 산술기하로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산술기하로 주로 많이 풀어져 있어요. 근데 산술기하고 코시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되긴 해. 알겠죠? 알겠지? 근데 두 개짜리는 산술기하가 쉬울 건데 세 개짜리는 복잡하다겠습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복잡해. 그래서 코시를 이용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나는 다 이해를 했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 그런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면 그래프 문제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일단은 얘가 지금 산술기하나 코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식을 적어봤더니 아 얘는 산술기하 얘는 코시를 이용해서 아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산술기하 코시에 대한 사용처를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요 형태를 조금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대해서는 산술기하는 아주 많이 나와. 아주 많이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아 이런 형태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코시는 지금 두 가지만 알면 다 끝난 겁니다. 실은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거야. 뭐 두 가지 있어. 제곱하고 1차하고 그 다음에 1차 합하고 역수의 합이 나오면 코시를 이용하면 조 편하게 풀 수 있더라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자, 이 문제가 하나 있네요. 이 문제가 있지? 조금 전에 했잖아. 이건 그냥 대수적인 내용이야. 뭐가 있었어? A, B, B, C, C, A가 있고 얘랑 얘가 있지. 그럼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뭐보다 크다? A, B, B, C, CA보다 크다는 생각은 절대부동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곱 최소값 12가 나왔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소값은 이놈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3AB, BC, CA가 되겠죠. 맞나요? AB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양수 조건이 있네요. 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생각하세요. 자, 양수 조건이 없는 게 있어. 근데 산술기하를 풀려면 무조건 양수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럼 음수 조건일 때는 산술기하를 풀어 못 풀어? 풀 수 있습니다. 음수는 마이너스 빼고 산술기하 쓰면 최대값, 최대값이 나옵니다. 이제 엄마 이해되니? 이해돼 안 돼? x가 양수야. y도 양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요거에 무슨 값을 구하자? 최대값을 구하자고.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루트 xy보단 크거나 같으니까 x 더하기 y는 뭐보다 크다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어쩐다? 곱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부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고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음수에 대한 산술기하도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대신 최대값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부호는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이렇게 풀라는 소리는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얘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사실 얘를 문제를 푸는데 얘가 먼저 나왔다는 소리는 얘 물론 얘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자, 요 문제를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해요. 얘를 둘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얘를 여기다 2배를 합니다.
몇 배를 한다고? 2배 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c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지. 맞나요? 다시 2로 나눌 거야. 얘는 산술기하를 몇 번 써? 3번 써. 그러면 2배 ab, bc, ca 이렇게 나온가요? 됐어 안 됐어? 얘를 우린 뭐로 나눌 거야? 2로 나누겠죠. 똑같은 말이 떨어지는 거야.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됩니까? 산술기하를 했는데. 자, 활용 문제 하나만 풀어주고. 30번. 합, 역수합. 뭐가 보여? 합, 역수합. 뭐가 보여? 콧이라고. 얘하고 얘가 나오면 뭐가 본다고? 콧이가 먼저 보여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실력이 들어. 얘가 나오면 뭐가 보여? 콧이가 보여. 그러면 아닌데요. 산술이 보이는, 왜 산술이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산술은 얘 2개를 더할 거야. 산술은 2개를 더할 거야. 그래서 얘 각각 n개를 볼 거라고. 이해되니? n개가 이씩 있을 거야. 그래서 더하면 a 더하기 b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더하기 b를 하면 각각 2씩이잖아. 그래서 2n보다는 크다. 이해되니? 이건 산술기하고 2개를 뭐 하면 곱할 거야. 곱할 거야. 그러면 n 제곱이 되면 코시로 쓴 거고. 요 2가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뭐만 이해됩니까 지금? 얘는 이거에 대한 코시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증명현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엄마 이해됩니까? 그래서 A가 N보다 크면 B는 당연히 N보다 작으면 B는 N보다 크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N보다 하나는 작으면 N보다 무조건 크겠지. 얘가 N보다 작으면 N보다 무조건 크겠지. 이해됩니까? 2개 똑같으려면 N이면 똑같겠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P분의 4, Q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죠 지금? 없나요? 아는 사실이 없어? 아는 사실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바꾸고 갑시다. 자,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그림 많이 나오는 그림이야 지금. 자, 6, 8, 10이야. 피타고라스. 6, 8, 10. 6, 8, 10으로 안 하고 나는 뭘로 할 거야? 6, 8, 10 나왔다는 건 뭘로 하자는 소리야? 3, 4, 5로 하는 거 똑같겠지. 차이점이 뭐야? 닮음이잖아요. 닮음이잖아. 이게 3, 4로 나오나 6, 8, 10으로 나오나 답은 똑같다고. 그러지? 길이는 2배가 될 거고 넓이는 뭐 제곱배가 될 거 아니냐.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과 요렇게가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됐어? 너가 이게 요렇게 넣을 거냐 요렇게 넣을 거냐 그러면 어떻게 넣은 것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넓이가 더 클 거냐 요런 거지. 최소를 질문하겠어? 최소를 질문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그럼 뭐가 돼? 0에 가까워지겠지. 최대를 질문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리다 보면 여기서 0에서 가까워지다가 커지다가 이쪽 오면 다시 0이 되겠지. 이 최대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해? 알겠나요?
그럼 이렇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리는 게 최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비교해 달라는 문제야 일단은. 알겠나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이러한 선들이 평행선이야. 평행선. 삼각형 평행선 나왔다는 건 닮음 이용해서 문제를 풀란 소리야. 닮음비가 3대 4대 5입니다. 뭐라고? 3대 4대 5. 3대 4대 5니까 요놈을 3a, 요놈을 4a, 요놈을 5a. 요놈을 3b, 요놈을 4b, 여가 5b. 이해됩니까? 오른쪽도 써볼까요? 오른쪽 쓰면 어떻게 써? 여기가 지금 3a, 3b, 여가 4a, 여가 5a. 그 다음에 여기가 3b, 여가 4b, 여가 5b. 이게 문자 놓는 작업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너희들이 대수 연산이 좀 편해질 거고 어떻게 풀을 넘어갈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요 작업이 너희 첫 번째. 너희들이 x 놓고 x 4-x 이렇게 놓는 사람들은 중학교 수준이야. 중학교 수준.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조건이 뭐야? 첫 번째 문제 조건은 5a 플러스 5b가 5가 나왔고 넓이는 얼마야? 12ab죠. 합이 주어졌고 곱을 묻는 문제. 산술기하네요. 맞습니까? 산술기하. 두 번째 조건은 뭐 나왔습니까? 4a 플러스 5b가 4고요. 넓이는 얼마야? 15ab네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산술기하로 넣어서 풀 수 있는데 나는 뭘로 풀 거야? 코시로 풀 거야. 아니 코시란다. 등호 성립 조건을 풀 겁니다. 등호 얼마야 얘가? 5 없어지고 얘 등호 똑같아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다시 말해서 얘는 얼마야? 2분의 1 해서 3이 될 거야. 넓이 최대값 3이 될 거라고 해. 얘도 등호 성립 조건 하면 얘가 얼마고? 2가 되고 얘가 2가 되면 되겠지. A는 2분의 1, A는 2분의 1, B는 5분의 얼마야? 2가 됐으니까 5분의 2. 약분하니까 3이 됐네요. 다시 말해서 두 개 넓이가 똑같네요. 최대값. 지금 어떻게 푼지 알겠니? 지금 선생님 설명 안 한 건 딱 뭐야? 산술기하 식에 대한 표현만 안 써줄 뿐이야.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연습하십시오. 다음 숙제로 합니다. 자, 노트 제출하고 가시고요. 다음 숙제는 함수. 함수는 그래도 너희들이 좀 더 나을 거야. 오늘이 월요일이죠. 자, 복습 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명제 제시 봅니다. 딱 10문제만 골라갖고 보겠습니다. 숙제는 40문제를 내줄게요. 43번까지. 합성함수 그래프까지. 합성함수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 누구들 공부시키고 해야 될까? 42번까지 내겠습니다. 부지런히 하십시오. 부지런히 할 게 많습니다.